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보도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동원해 제한속도의 4배가 넘는 불법 자동차 경주를 즐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주교의 시국미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 시국미사는 끝났나요? 네, 저는 지금 전주 중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7시 반부터 시작된 시국미사가 현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제들과 신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열린 천주교 전주교구의 첫 시국미사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조금 전 강론을 통해 현 정권의 부패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이번 위기를 사회 각계에 참다운 정의를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각계의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전동성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6시 반에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 민예총 소속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현 시국을 풍자하는 블랙 판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는 대국민 하야 성명서 등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12일 예고된 광화문 민중총궐기에도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당혹감과 분노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중앙성당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아침 두꺼운 패딩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북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오늘 아침. 새벽 시장 곳곳에 드럼통 난로가 등장했습니다. 날선 바람은 집요하게 옷깃을 파고들고 온기를 내뿜는 난로 곁은 온몸을 녹이려는 상인들로 북적입니다. 시장 골목 어귀 포장마차. 상인들은 따끈한 어묵 국물 한 모금에 잠시지만 추위를 몰아내봅니다. 다른 때보다 춥고 손님들도 적고 이러는데 좀 아무래도 춥고 그러죠. 갑작스런 가을 한파에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도 들립니다. 오늘 좀 추웠죠. 다른 날에 비해. 앞으로 날 새면 더 낫지. 출근길 집을 나선 직장인들과 학생들 옷차림도 어느새 두터워졌습니다. 행여 바람이 들까 스카프를 꽁꽁 두르고 무릎 담요를 품에 안은 채 종종 걸음을 치기도 합니다. 너무 추워서 요즘에 옷도 더 두껍게 입어야 될 것 같고 패딩도 챙겨가게 되고 그래요. 어제 밤부터 남원과 임실, 진안, 무주, 장수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가 영하 4.7도, 남원 영하 2.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불청객인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비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병원 입원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독감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학교마다 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업을 빠지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반에서는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다른 반도 한 3, 4명씩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나와요? 네네.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의심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감은 최근 몇 년간 늦겨울이나 초봄에 유행했지만 올해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초겨울부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확진되면 전염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스크라든가 목도리라든가 그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죠. 노인들은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서둘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전북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이 엊그제 같은데요. 현실은 참담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일손을 놓고 있거나 아예 문을 닫아 과연 전북의 주력 산업이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위기의 전북 경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재들로 가득 채워졌던 작업장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를 결합한 가볍고 튼튼한 발전기 날개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있었지만 좌초된 지 오래입니다. 작은 물량이 연속적으로라도 됐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있다 없다를 너무 한 거의 8년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인력 유지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조선뿐 아니라 풍력 발전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현대중공업이 발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당분간은 발전기 생산으로 일감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풍력 기반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다 보니 위도 앞바다에 시범 설치할 해상풍력 발전기 사업을 전남 광양의 업체가 맡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나옵니다. 광양에 있는 현대 스틸에서 그 20기를 다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 10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작을 해야 살 길을 찾는 거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태양광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냉각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원재료를 생산해온 OCI도 공장 증설을 포기했습니다. 군산 대신 해외 수출에 유리한 말레이시아 공장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만금 투자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도쿠야마 공장을 인수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쪽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애정을 갖고 투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나서 한때 저수지에는 수면 태양광을 도로변 방음벽까지 발전기를 설치한다며 붐을 조성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까지 주력 산업군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전북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경영자 총협회와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협력업체 줄도산과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현대 측에 건조 물량 배정에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추진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군산조선소 존치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투자 심사를 반려하면서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대체 경기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70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행자부 결정에 따라 내년으로 예산을 2월하게 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위험천만한 속도 경주를 즐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경주에는 대당 수억 원 하는 고급 외제차들이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만금 방조제 도로. 한 남성이 출발 신호를 하자 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튀어나갑니다. 심야 시간 시작된 위험천만한 질주. 람보르기니와 벤츠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가 동원됐고 차량 속도는 시속 350km를 넘나듭니다.
제한 속도의 무려 4배가 넘는데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난폭운전은 새벽까지 밤 늦도록 이어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차가. 달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질 때도 있고 이제 운전 스킬에다가 또 틀려주고 다른 차를 이겼을 때 그 스릴감 그런 것 때문에. 운전자 김모 씨 등 64명은 2년 전부터 주말과 휴일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이곳 군산 새만금 도로 2km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를 즐겼는데요. 이 구간은 직선인데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였으며 불법 개조로 차량의 출력과 소음을 키웠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하루 많게는 50대의 차량이 몰렸습니다.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느냐, 그다음에 뭐 무면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죄의식 없이 경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운전자들과 불법 개조에 가담한 업자 등 7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본격적인 관리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50인 이상 기업의 아침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에 경찰과 함께 교통소통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주 시내 곳곳에서 원인 미상의 굉음이 들렸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 시내에서 폭발 사고나 지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오는 14일까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자로 조선업종에서 실직한 근로자와 가족은 우선 선발됩니다. 진안군이 지난 3월에 이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또다시 물값을 18.8% 인상합니다. 진안군은 상수도 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낮아 지난해 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톤당 150원을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90원이 더 오른 570원을 적용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정운천 의원의 국회 예결 소위원회 배제가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새누리당의 내홍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새누리당이 당초 입장을 뒤집고 정운천 의원을 국회 예결 소위에서 배제한 것은 최순실 정국에서도 친박과 TK 중심의 당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도의회는 오늘 전라북도 도민안전시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도집행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올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 5.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전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상 미달률이 높은 부분도 있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들이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전주시는 수원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일부터 수원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제철 과일과 파프리카, 콩나물, 두부 등 전주푸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 3곳과 슬로푸드 레스토랑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여 농가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가 항암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증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춧가루를 넣고 저온 발효한 김치에서 항암, 항염, 항균 기능을 유발하는 유산균인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가 대거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유전체 정보 분석으로 김치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치 효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아시아 10개국의 유전 자원이 한국에 집결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오늘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몽골 등 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전자원 중복 보존 기탁식을 열고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유전자원센터에 이들 토종 종자를 영구 보존했습니다. 이번 기탁으로 한국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조와 저장고와 함께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